안녕하세요. 카푸의 택배 크로스처럼 국내의 다양한 축구 뉴스를 떠먹여드리는 장카푸입니다. 2015년 MSN이라는 역사적인 공격 라인과 함께 트래블을 이뤄내며 유럽 최강의 팀에 등극했던 바르셀로나, 그리고 약 9년이 흐른 지금 바르셀로나는 9년 전의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도록 흔들리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지난 시즌 충격의 16강 진출 실패와 이번 시즌 8강 탈락이라는 챔스에서의 부진을 넘어 어쩌면 지금이 바르셀로나 클럽 역사상 유례없던 암흑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바르셀로나는 유럽을 호령하던 영광의 시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암흑기의 덫에 걸려들게 된 것일까요? 잘못된 이적 정책. 2017년 세계의 이적이 성사되게 됩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의 핵심 네이마르를 파리 생제르맹이 2억 2200만 유로, 하나 약 3200억의 이적료로 데려온 것이었죠. 당시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갑작스레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쥔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대체자를 찾아야 했고, 그렇게 지금의 바르셀로나 암흑기의 전초가 될 3번의 이적을 감행하게 됩니다. 네이마르가 떠난 뒤 3주 후인 2017년 8월 25일 바르셀로나는 그 전 시즌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도르트문트에서 49경기 10골 21개의 도움이라는 스탯을 쌓은 우스만 덴벨레를 데려오게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덴벨레에게 투자한 금액은 자그마치 1억 6,500만 유로, 하나 약 2,200억이었죠. 물론 당시에도 오버페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20살의 양발잡이 윙어로서 이미 유럽 탑티어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덴벨레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덴벨레의 바르셀로나에서의 6년은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최악의 먹튀 시절로 기억되게 됩니다. 덴벨레는 잦은 부상으로 6년간 129경기 31골 24개의 도움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마지막 시즌이던 22-23 시즌 날아오르는 듯 했지만 그를 신뢰한 차비 감독을 뒤로하고 PSG로의 이적에 합의하며 빼도 박도 못할 먹튀로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덴벨레에 이어 바르셀로나가 선택한 두 번째 대체자는 필리페 쿠티뉴였습니다. 쿠티뉴는 2018년 1월 1억 3,500만 유로, 하나 약 1980억 원에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였습니다. 바르샤 이적 전 리버풀에서 5년간 201경기 54골 4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EPL 정상급 윙어로 활약한 쿠티뉴를 네이마르의 대체자로 영입한 것인데요. 기대와 달리 쿠티뉴 또한 바르셀로나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쿠티뉴는 첫 시즌인 17-18 시즌 후반기에는 22경기 9골 7개의 도움으로 준수했지만 이후 부진의 늪에 빠졌고, 다음 시즌에는 54경기 11골 5개의 도움에 그치며 덴벨레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결국 다음 시즌 미넨 21-22 시즌 아스톤빌라 임대를 떠난 쿠티뉴는 바르셀로나에서 106경기 25골 15개 도움의 스탯을 남기고 2022년 여름 아스톤빌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앞선 두 선수 모두 실패로 바르셀로나는 2019년 7월 마지막 자금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역대급 이적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바로 1억 2천만 유로, 하나 약 1600억 원을 투자해 AT 마드리드로부터 앙투안 그리즈만을 영입한 것이죠. 그나마 그리즈만은 앞선 두 선수보단 나았습니다. 두 시즌간 102경기에 나와 35골 17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두 번째 시즌엔 20골 12개의 도움으로 메시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2021년 9월 갑작스럽게 AT 마드리드 임대가 발표되었는데, 한 달 전 PSG로 떠난 메시와 동일하게 그리즈만 또한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의 높은 급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세 명은 바르셀로나 역대 이적료 지출 1위부터 3위로 세 선수의 이적료만 합해도 약 6,300억 원인데요. 이는 네이마르 이적료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베팅해버린 바르셀로나의 결정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대한 적자가 겹치며 2021년 8월 재정 악화라는 황당한 이유로 팀의 상징인 메시를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심지어 당시 메시는 팀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연봉을 반으로 깎아서라도 팀에 남고 싶다고 밝혔으나 이조차도 잡지 못할 만큼 당시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었죠. 결국 네이마르의 대체자를 찾겠다며 거행한 세 번의 잘못된 선택은 누구도 대체자가 될 수 없는 메시의 빈자리를 초래하며 바르셀로나 암흑기의 시작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뀌어버린 영입 기조. 2021년 재정 악화가 시작된 바르셀로나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선수 영입의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팀의 미래를 위한 선수 영입에서 직전감 선수를 데려오는 기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실제 재정에 문제가 없던 19-20 시즌 바르셀로나가 데려온 선수는 앞서 말한 그리즈만 외에 프랭키 더용, 페데리, 주니오로 피로포, 쿠쿠렐라 등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바로 전인 18-19 시즌에도 말콤, 랑글레, 아르투르 멜로, 토디보 등 팀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 영입이 주를 이뤘죠. 하지만 무리한 지출로 재정 악화가 시작되는 20-21 시즌 우에파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인 FFP를 맞추기 위해 팀의 미래로 평가받던 23살의 아르투르를 내주고 30살의 미랄렘 피아니치를 데려오더니 21-22 시즌엔 페란 토레스, 에메르손 로얄 외 오바메양, 멤피스 데파이, 세르히오 아구에로, 에릭 가르시아를 자유계약으로, 루크 데용, 아마다 트라우레를 임대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들 중 2001년생인 에릭 가르시아를 제하곤 모두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온 선수들인데 6명의 선수 중 아직까지 팀에 남아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죠. 엔데믹과 함께 재정적 숨통이 트인 22-23 시즌에는 총 1억 5,800만 유로, 하나 2,3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730억에 영입한 줄쿤데 정도를 제외하곤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프랑크 캐시에,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엑토르 베예린, 마르코스 알론소 등 즉시 전력감 영입에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23-24
시즌 미래를 보며 600억 원을 투자한 2005년생 비토르 호키 외에는 오리올 로메오, 일카이 귄도안, 이니고 마르티네즈, 주앙 펠릭스, 주앙 칸셀로 등 모두 현재에 집중한 영입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입 정책으로 지난 22-23 시즌 3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지만 기존 라마시아 출신이나 어린 선수를 영입해 바르셀로나 DNA를 쉽게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플레이 스타일이 굳어져 있는 직전간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 바르셀로나만의 정체성과 강력함 등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진의 판단 미스.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운영진의 판단 미스입니다. 앞서 이적과 관련된 판단 미스 외에 또 운영진은 향후 팀의 암흑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재정 충당을 위해 향후 25년간의 TV 중계권료 지분을 판매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2022년 총 5억 유로, 하나 약 7,300억 원의 투자금을 얻는 대신 향후 25년간의 라리가 TV 중계권료의 25%를 판매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는 단기적 수익을 위해 훨씬 큰 25년간의 수익을 포기한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22-23 시즌 바르셀로나가 라리가로부터 중계권료로 받은 금액은 1억 5,500만 유로, 하나 약 2,200억 원인데 이 중 25%인 550억을 투자회사에게 25년간 매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 계산으로 계산만 해도 25년 동안 총 1조 3,750억이라는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당시 바르샤는 바르샤 스튜디오의 지분 24.5%를 1억 유로에 추가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크리스텐센, 캐시에의 선수 등록을 마칠 수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의 라이센싱과 머천다이징을 관리하는 바르샤 스튜디오 지분 25%가 외부에 넘어가며 장기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TV 중계권료와 구단의 라이센싱, 상품 판매 등의 금액을 100% 온전히 받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르셀로나의 회장 후안 라포르테가 어마무시한 재정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트래블 이후 바르셀로나에게 암흑기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바르셀로나에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무엇이 바르셀로나의 암흑기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